자, 처음부터 달려보죠. 황의조 사생활 폭로 범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난립니다,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네. 뭐 이러다가 또 알고 봤더니 전 여친인데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네. 쭉 이렇게 얘기가 흘러왔는데 대박 반전. 협박범, 지금 구속된 영상 유포범이 형수님. 네, 맞습니다. 그 황의조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그 유포자를 구속한 상태인데요. 이 유포자의 정체가 알고 보니 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포자인 친형수는 그 남편인 황의조 씨의 형과 함께 이 형 부부가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일정까지 동행해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경찰은 일단 황의조 씨의 형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16일 피의자 신문에서 황 씨 측이 유포자인 형수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유포자가 처음 이 유포를 했을 당시에 계정 자체는 익명이었지만 뭐 내가 황의조 씨의 전 여친이다, 이름은 뭐 최모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형수였다는 것만 전해졌지 이게 그 집안에 무슨 뭐 사연이 있는지까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중국과 월드컵 조에서 다 보셨을 텐데 기어이 또 교체 출전을 했어요. 맞습니다. 후반 27분에 교체로 출전해서 뛰었는데요. 막 네티즌 사이에서는 어떻게 뛸 수 있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 클리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중요한 선수니까 골을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됐고요. 골 넣었습니까? 못 넣었죠. 예. 뭐 좀 마음 상태가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피해자 반응들이 이제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유출이 된 거거든요.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2차 피해 받기 때문에 피해자를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피해자 주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다음 이어갑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악마를 찾습니다입니다. 6개월짜리 갓난 아이한테 들이닥친 충격적인 상황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옹알이나 할 것 같은 아이의 눈 새파랗게 퉁퉁 부어있습니다. 자, 코에는 피가 흘렀던 자국도 보이죠? 자, 6개월 갓난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어떤 놈이냐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사진 보고 누가 아이 얼굴에다가 저렇게 또 장난을 쳤어. 분장인 줄 세상에 진짜 폭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올린 게 지난 21일 날 유튜버 한 사람이 이 아이의 부모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 구미에 산다고 하는 이 아이의 부모들은 남편의 지인이 좀 오갈 데가 없어서 좀 같이 머물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다가 아내를 갑작스럽게 찾아서 아기가 있으니까 이 같이 가실 거냐고 동거인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잠깐만 아이를 좀 맡아달라라고 하고 이 아이 어머니도 바깥으로 나갔던 겁니다. 한 20분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이가 저렇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는 애가 울어서 바깥에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하필은 누군가 옥상에서 화분을 던져서 그게 맞아서 이렇게 됐다. 내가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얘기가 설득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옥상이 뭐 높지 않다 손 치더라도 아이가 6개월이래요. 영아라서 6개월이면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고 있는데 떨어지는 화분에 아이가 지금 저렇게 눈이 다 피가 내려앉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위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되려면 사실은 화분에 맞아가지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른은 3명이고 아이 피해자가 1명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서로 다 둘러대기 때문에 다 엇갈리고 있다, 진술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경찰에서는 3사람 모두에게 이 6개월짜리 아이에게 접근을 하지 말라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아유, 진짜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다음 이어갑니다. 한밤중 도로의 불쑥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퇴근 시간도 아닌데 길이 저렇게 꽉 막혔네? 사고 났나?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휙휙 튀었는데 저 뭐야? 웬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가? 야 빨리 사건 반장 틀란 말이야. 오이 막 헛소리를 하면서 슬슬 저렇게 다가오는 남성.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일단 그냥 오토바이는 지나쳐서 갑니다. 자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런 술 취한 좀비들 도로 위로 무지하게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저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시흥의 한 도로인데요.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들이 가질 않아서 좀 의아해하면서 차 사이로 통과해서 앞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남성이 저렇게 도로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차들이 저 남성을 피해서 주행하느라고 느려졌던 거였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저 남성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지나간 뒤에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뒤를 흘낏 봤는데요. 여전히 계속 길을 서서 길을 막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강남역, 서울 강남역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역 입구 담장 위에 서 있는 저 여성을 주목해 주세요. 아니 뭐지? 왼손을 등 뒤로 쏙 숨기는데 자 무슨 볼일이 있는 건지 지나가는 차들을 뻔히 쳐다보며 저렇게 강남역 입구 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 팔려서라도 강남역 입구에서 저렇게 서 있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제보자분도 굉장히 의아하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남역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이니까 한참 부빌 시간이잖아요.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에 저 잠정 위에 올라가서 스마트폰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안전벨트 안 맨 사람들 찍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저기서 찾고 있는 건지 처음에 제보자분은 야 저기 못 보던 동상이 서 있네. 저기 사람이 서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웬 여성이었고 조금 가까이서 보니까 학생 같아 보이기도 했답니다. 하여튼 제보자분이 너무 황망해서 저 모습을 거꾸로 찍으니까 찍는 걸 눈치채고는 또 내려갔다고 하네요. 아 뭔가 수상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피할 수 있다? 없다? 아하.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인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상황 피하실 수 있을지 함께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를 받고 이제 좌회전을 달리는 오토바이. 자, 쭉 가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꽝 라이더는 옆으로 꿍 했습니다. 아이고 무단횡단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박 변호사님.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자, 지난 11월 12일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입니다. 오후 5시경에 무단횡단자하고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그런 사건인데요. 자, 이제 서로 좀 무가지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보행자도 왜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피하느냐, 그리고 무단횡단 왜 하느냐라고 하고 오토바이 이 좀 손괴도 있었는 것 같아요. 재물 손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토바이하고 사람의 어떤 사고면 오토바이한테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한문철 변호사님 사무실 옆에 계시는 우리 박준 변호사님. 판단해 주세요. 자, 근데 지금 딱 보면 사실은 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속도를 줄이거나 약간의 텀이 있었으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커 보여요. 여기서 줄였어야죠. 그러면 피할 수,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블랙박스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따질 수는 있지만 피할 공간은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자가 오토바이고 사실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잘못했지만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간다면 과실 비율은 상당히 아마 그 보행자가 크다고 볼 겁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오토바이도 약간의 과실이 있지만 과실 비율은 보행자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심야 광란의 폭주족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형형색색 빛을 내면서 도로를 이리저리 질주합니다. 도대체 몇 대입니까 저게 도대체? 바라바라바라밤. 야, 다 비켜. 오빠 달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인도를 통해서 인도까지 왔어요. 자, 그러더니 친구들과 만나서 저 삼거리를 강강술래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경찰은 어디 갔을까요? 예, 경찰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잠시 저걸 보더니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이제 검거를 하려고 출발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100번 양보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일상 다반사로 저러는 거예요. 저러면 저 주민들은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자, 저게요 지금 인천 남동구에서 오늘 새벽에 찍힌 겁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이 제보자분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무시다가 저러고 다니니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깨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저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저 폭주족들이 저렇게 해서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을 저렇게 내달렸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도로에 보면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고 사람도 없죠. 새벽 시간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신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요. 오늘 다 잠 설치고 나오셨을 거예요. 아이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예, 얄미운 고모, 못 믿을 남편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자존심을 긁는 시고모에게 적당히 거짓말 해놨는데 그 남편이 술 먹고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고모 해버려서 분통이 터진다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2 아이를 두고 있는데 시고모랑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종종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고모가 평소에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뭐 요즘 자녀들 데리고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뭐 애들이 어딜 다녀와서 내 선물을 사왔더라 이런 자랑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요. 그런데 너네는 애들 데리고 여행 안 가니? 하긴 뭐 돈이 많이 들어서 너네 좀 힘들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연자네 가족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벌어 쓰는 정도의 형편인데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상하죠. 그래서 이 사연자가 아니요, 저희도 최근에 부부 동반으로 어디 좀 다녀왔어요 라고 거짓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집에 가서 나 이러저러 해서 거짓말 해놨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남편이 술 마시고 고모하고 뭐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되면서 고모 그 여행 갔다는 거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이 남편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애초에 거짓말한 게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입장입니다. 아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하는 남편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그 분노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엔저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으이그 이 화상아, 이 박지훈, 이 못난 인간아. 넌 네 마누라 편이야? 아니면 너네 고모 편이야? 아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네 고모가 나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남들 다 가는 베트남 다낭도 못 갔어 어떡해. 이러면서 세상에 마누라 다낭 데려갈 생각은 않고 뭐? 고모 실은 우리 자연이가 뻥쳤다. 야, 너 이 말이 나와 인간아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믿습니다. 좋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다음 남편입니다. 참나. 왜 나한테 짜증이야 갑자기.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해. 응? 거짓말한 사람이 나쁜 거지. 솔직한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막말로 그게 뭐가 존심이 상해. 다낭이 뭐 별거야. 아이고 참말로 그냥 사람들 형편대로 사는 거지. 뭐가 자존심이 상하네만. 하여간 여자들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X입니다. 박 변호사 갑자기 소심해지셨어요.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까요? 저는 사연 들으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는 술 먹고 고모랑 전화해본 적이 다른 차례도 없거든요.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해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고모하고 사이길래 혹시 부모님이 뭐 일찍 떠나시거나 해서 고모 손에서 자랐거나 이런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정말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남편은 아내 편이어야죠. 자꾸 그러니까 남의 편이 남편이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남편분.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뭐 저도 동감입니다. 아주 그냥 푼수 같은 남편이랑 같이 사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사람이 좀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악의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잘 달래가지고 잘 이제 간수를 하셔서 착한 남편하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마음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X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게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못 맞추는 게 잘못이냐 이거 중에 저는 이런 경우들이 부부들은 가끔씩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요? 약간 입을 맞출 때 되게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사연자 분께서 몇 번 강조를 했었어요. 딴 데 가서 그 얘기 꼭 하지 마라. 특히 고모랑 술 마실 때 그 말하면 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특정을 해줬어야 돼요. 그 부분이 아쉬워요. 저는 좀 아쉬워요. 특정했는데 만약 했다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그런데 했다 하면 인간도 아니에요. 너 당신 술 먹고 고모랑 통화할 때 얘기하면 너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수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은 좋은 사람 같거든요. 근본은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 진짜. 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는 사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어떤 여파를 낳을 그 정도의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아내 면을 생각해서 아, 네네 잘 다녀왔어요 하고 그 얘기가 나왔어도 좀 넘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라미나님, 으이구 눈치코치도 없냐 미련 곰탱아 하셨고요. 빈님, 술 먹고 시구모님이랑 전화를 한다고요? 마마보이도 아니고 언투보이는 또 처음 보네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자님, 애초에 거짓말을 왜 해가지고 남편까지 거짓말쟁이를 만드냐 이런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